그 말씀 이제 인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21년 3월에 시공 선정하고 이제 담당자 두 분이 그때 당시 통상 저희가 이제 여기 뭐 조합을 겪어보신 분이거나 또는 뭐 다른데 시공사에 아는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한 사업장에 직원이 한 명이거든요. 우동훈이 이제 워낙 설계도 중요하고 사업주도 저한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 전담하시는 지금 안 계시지만 이제 김학수 부장님이라는 분이 설계 전담 담당자로 계셨고 여기 장원사 부장님이 영업 담당자로 이제 추가되셨고 그 두 분이 진행하시다가 이제 계약이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개발 지원적 경험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알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투입됐어요. 최종 3명의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 투입된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아까도 이제 상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가 과연 저희가 오는 게 맞는지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사모가는 조합의 시공자로서 그 조합이 하는 업무에 반하는 그런 모임에 저희가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우려도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열심히 이제 설득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게 맞지 않느냐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저희가 시공자가 맞는가? 23년 3월에 선정은 됐지만 계약도 안 돼 있고 또 작년에 해지총회까지 다 됐고 과연 저희가 상관의 시공사 맞는가? 굳이 뭐 조합이라든지 일반적인 시각에 문치를 보겠는가 싶어서 차오르게 됐습니다. 뭐 여기는 아마 이 모임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은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여기 이제 온 이유는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뭐 의지가 없다, 협조가 안 된다,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뭐 무언비가 난무한다고 해서 어차피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 해명코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좀 경직돼서 말씀드리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좀 단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왜 계약이 안 되는지 좀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3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지침서상에 아마 3개월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야 된다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에 대한 뭐 아무런 행동이 없길래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제가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조합에. 계약을 합시다. 답이 없으셨어요. 조합에서 답이 없으셨고 계속 합시다. 사실 공문을 많이 주고받는 게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경험상 잘 돌아가는 조합은 시공사랑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말하면 다 되는데 굳이 왜 협조를 남기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대한 무드로 협조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당시조합장님은 저는 그때 당사자는 아니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시조합장님은 아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왔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23년 한 2월 정도 기억합니다. 이제 협상단을 구성했으니 협상을 시작하자 왔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당시 조합장님이 지금도 같은 분이시는 걸 알겠지만 조합장님이 될 거야 말로 기다리다가 갑자기 협상단 구성했으니 협상하자. 그래서 저희가 아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협상하자고 뭐 하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직원들을 보낼 테니 시작하시죠. 라고 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시작하기 전날 공문이 하나 왔어요.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DL이 입찰 지침을 위반했으니 입찰 보증 몰수하겠다. 황당하죠. 협상하자고 해놓고 입찰 보증 몰수하겠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뭐 약속은 돼 있으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처음으로 조합을 찾아갔었고 갔는데 여기서 뭐 실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녹취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감사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미봉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희한테 어제 그 전날 보낸 공문과 똑같은 내용의 서를 배포하더라고요. 앉자마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조합장인 줄 알았어요. 자료도 나눠주고 회의도 주도적으로 하고 협상단 회의도 녹취록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약 2시간 정도 하면은 그분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조합장님은 거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실 조합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를 시공권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몰수했던 이유가 입찰 지침서를 보면요. 2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DL이 제안한 대안 설계가 정비구역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비구역을 변경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서 경미하게 가거나 중대해서 크게 가거나 모든 변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보증금 몰수. 두 번째가 그 설계가 사업 시행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또 몰수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도 물론 구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았어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완료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임의공이라는 거는 아니다. 내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 아니 공문을 받았는데 뭐가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더 얹히는 게 뭐냐면은 설사 니들이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설계가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때 경미한 변경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해지고 몰수다.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사업시행 인가 안 받았습니다. 받아야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받지도 않은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이유로 몰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재혼할 거니까 너 안 돼.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업시행 인가를 안 받았는데 인가도 받지 않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중에 경미한 변경이 안 될 거니까 너희들은 몰수야. 그럼 이해되시나요? 이 주장 이해되십니까? 납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장시간 사랑설계 하다가 협상을 합시다 해가지고 했었어요. 해가지고 약 한 6개월, 7개월 정도 협상했었습니다. 하는 내내 많이 다퉜죠. 다투면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은 저희도 나름 일개 직원이 여기 계신 소유자분보다는 여러분 생각에 조금 좀 그럴 수 있지만은 저희 회사 대표로 한 사람들인데 이미봉 씨가 저한테 계약서 조항 갖고 얘기하길래 제가 답을 했더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말하는데 토하냐고. 토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거는 이게 제가 심지어 협상단 대표로 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공식적인 회의석상 하실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좀 제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조합장도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좀 불쾌하고 무례함을 느꼈죠. 그럼 불구하고 저희는 일을 해야 되니 참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약 6, 7개월 흐르고 한 23년 9월 정도에 협상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안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는 회사도 기조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그렇지 못한 게 바뀔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저희 딸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합 입장을 받아들일 노력도 한 것 같고 이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드렸어요. 한 12월쯤 드렸나? 드렸어요. 24년 초에 드렸어요. 근데 드렸더니 이제 조합의 대답은 당시 새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저희한테 주면서 이거 반영해라. 아니 협상단이 이제 끝났는데 협상단 회의는 무시하고 다시 이걸 다 반영해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굳이 반영을 하시려면은 가계약이 끝난 이후 본계약 때 또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하시죠 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계속 하셨어요. 계속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협상단 회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죠? 한 24년 6월 정도에 다시 협상단 회의가 개시됐어요. 당시 조합장 표현은 2차 협상단 회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날 제 기억이 저하고 전제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첫날에 또 임용 씨가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죠. 아니 앞에 수개월간 협상단 회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표준계약서를 하라고 안 됩니까? 앞에 건 뭐가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협상단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공식적으로 협상단원을 모집하시고 회의를 잡으셔가지고 왔는데 그 수개월간 했던 협상단 회의가 의미가 없다면은 저희도 지금 뭐 한 겁니까? 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협상단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많이 좀 기분 나빴죠. 저희가 볼 때 시간 끌기밖에 아닌 거예요. 시간 끌기밖에. 처음부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계약할 생각이 아예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아무 답도 없다가 회의하지 않고 가니까 누구 보증금 몰수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회의가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의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협상단 하자고 24년 6월쯤 갔더니 협상단 한 거 아무 의미 없어.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답을 드렸어요. 그러시면은 협상단에 의미가 없다 하시면은 앞으로는 공문으로 주고 받읍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수많은 공문.
그래서 그 협상단 회의하는 과정을 쭉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구역의 변경, 사업시행령 변경을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그거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공격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설계 모양을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바꿨으면은 야 이거 경면 변경 아니지? 맞는지 아닌지 해명해.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요 항상. 그러면 설계를 저희가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좋게 하고 싶어도 조금 바뀌면은 야 이거 경면 변경 맞아 아니야? 맞다고 우리가 해명해.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럼 저희가 설계를 손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네모를 확정시켜 놓고 네모를 손대지 말고 네모가 아니게 그려.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못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어느 분이 뒤에서 뭐 설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셨던데 그런 애로사항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흘러왔고 또 심지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공사 계약부 시공권 해지 총회를 하셨고 또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시공사 해지 총회를 하기로 다 정해놓고 통지를 한 이후에 이제 본사를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는지 이해를 안 됩니다. 찾아가려면은 진짜 회의를 하는 모양새가 갖추고 싶으시면 최소한 이사회는 짧게 하니까 최소한 대의원회 전에는 가셨어야죠. 총회 통지하고 시공사가 해명할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본인들은 본사에 저 임원 만나러 가서 얘기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본사까지 갔다는데 안 되더라. 그럼 할 만큼 했어. 아니, 총회 통지가 나간 상태에서 본사 간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본인들 유리하게 이렇게 호소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상단 회의가 끝나면은 한 2시간짜리 회의가 한 2~3장짜리 요약표 뭐 카페에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 좀 억울한 게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본인들 유리하게 본인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저희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도 다 빼고 본인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내용으로만 포장해서 나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당시에 저희가 항의를 하거나 좀 애매했었어요. 안 그래도 이게 협상 잘 안 되는데 협상을 주도하는 집행부하고 등저분들 유력이 있겠나 싶어서 많이 참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뭐 시공사 직원으로 와 있긴 하지만 시공사 직원이라고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상호가전의 시공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개혁이 된 것도 없고 총회는 해지당했고 저희가 여기 무슨 근거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공사 만나잖아요. 야 너희 사무가든 너희가 하지. 그래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잘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잘렸으면 잘렸다 공문이라 줘야 돼. 공문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 기회를 주셔서 드리긴 하지만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래도 법이 옳다 모르고가 아니라 맞겠지만은 조합원님들이 저희가 싫으면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르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싫으면 자르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조합원들이 그래도 우리는 DL 싫어 자를래요 하면 저희는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쟤네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 싫어 수긍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고 조합 집행부나 임의봉 씨나 이런 분들이 올린 걸 하는 말들만 듣고 대리님 진짜 DL 나쁜 놈들이구나 협상이 전혀 안 되는구나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오해 정보를 가지고 저희랑 계약을 해지하시는 거는 그래도 뭐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오게 된 김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길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하나 7차안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기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가 이 입찰 제안서에 있었던 거나 그 전에 그 협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이 조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현재 DL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인지 다른 시공사하고 다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7차 계약서가 7차 계약서가 나가게 된 이유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1차 협상이 끝나고 그 당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런 특약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하고 입찰 지침서하고 내용이 상충하거나 다를 때는 입찰 지침서가 우선한다 라는 내용도 제가 넣었었어요. 그 당시에 하도 뭐 입찰 지침 다르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추후에 분격 때 다시 다 해결하겠다 라는 내용도 특이하게 넣었었습니다. 그걸 제가 최종 제시했었어요. 2024년 1월에. 근데 그거를 거부하시고 표준계약서 다시 다 반영해와 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저희도 새로 내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7차 계약서가 만들어진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죄송스럽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랑 토론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건 나중에 뭐 누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뭐 어떤 집행부가 되든 새로운 집행부가 되든 지금 집행부가 되든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요청했을 때 그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7차 안에 붙어왔던 그 기타 요구 사항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차 안으로 계약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지금 이 하는 것이 우리 이 DL을 시공사에서 선정해서 취소하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좋은 방안이 있다 그리하면은 저희들이 조합원들까지 그런 것을 오늘 이 문제와 함께 공유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공사 선정 취소를 막아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지를 좀 밝혀주시죠. 조합장님하고 그 7차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달에 저희 본사에 임원이 내려오셨어요. 조합에서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저희 담당 임원이랑 조합장님 그 당시에 참가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사들 나오셨고 꽤 많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방금 이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상황도 많이 바뀌고 사회여건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 계약서가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합에서 그거 변경대안을 제시를 해라. 그걸로 협상을 하자. 그리고 그 공문도 보셨을 거예요. 제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는 조금 변경대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7차안이고 그걸로 협의도 어느 정도 했어요. 왔다 갔다 해서 공문은 한 2차례 왔다 갔다 했지만 공문 말고도 외적으로도 계약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의는 했습니다. 9월 초까지 하다가 갑자기 9월 10일 날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제가 알기는 이비봉 씨하고 몇 분이서 조합에서 토론회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 대로 조합장이 저희하고 협상하던 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7차안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얘기하기는 7차안으로 총의를 올려서 조합원한테 물어보자. 물어봐가지고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그때 결정하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건 쏙 빠지고 저희 시공사 해지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협상할 때 임금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7차안 가지고는 조합장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실 그때 없었죠. 지금 조합에서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임희봉 씨가 6차 안은 청약서다. 그래서 2025년 5월 12일 날 그걸 청약안으로 받아들여서 조합원들이 가결을 했다. 그러니까 DL에서 6차 안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시공사 선정을 해지하겠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수차례 보내드린 내용을 보면 6차안을 보내드릴 때도 최종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향후에 바뀔 수 있다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최종 합의한 내용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조합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9월 말 정도 내용 공문에 보면 그 계약서에 우리랑 최종 합의도 안 된 계약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저희하고 합의가 된 것처럼 내용을 적고 그 계약서에 조합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이사님들까지 도장을 다 찍어서 저희한테 너 14일 내로 계약서 도장 찍어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저희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로 안 찍을 거를 물론 알아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왜 보시는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혹시 저한테 주어진다면은
열심히 응하고 저희가 협조하면 됩니다. 지금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서 좀 어떻게 할 거에에 대한 답은 도저히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조합에서 저번에 해시총회를 할 때 예. 조건이 뭐냐면 공사비 제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사비에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3년 3월에 당연히 공사비 제시했죠. 계약서 드렸죠. 그거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가계약 기준은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21년 3월에. 예. 그거로 해야 되는데 조합이 제가 볼 때 하기 싫은 거 계약하기 싫은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 설계가 다시 바뀌었으니까 바뀐 설계로 공사비 제시해라.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죠. 제시하려고 하더라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시 인가 끝나면 조합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분들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몇 명이 신청하셨고 몇 명이 청산하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본계약이고 몇 년이 흘렀으니 어떤 마감재 어떤 상품을 드릴지 정해져야지 공사비가 나옵니다. 아무 정해진 게 없어요. 드릴 수가 없죠. 당연히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공사비 안 주니까 계약 누가 안 하겠다는 거네. 말씀드렸지만 가계약은 21년 3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과 이후 공사비는 가계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계약하기 싫은 핑계를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모든 대우에도 불구하고 세무제 드렸죠, 그렇죠? 드렸어요. 물론 단서를 달았죠. 이거는 완벽한 공사비가 아닙니다. 왜? 조합에서 와야 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비 아니라 주 변경될 수 있으니까 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대리인이 DN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어. 얘들 이런 것도 안 했어. 공사비도 안 줬어. 라는 논리로 써먹은 것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실차안으로 계약서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장도 동등하게 적용됩니까? 우리 DL만 우리 사모하는 우일 사업장만 특별하게 손해를 주는 것입니까? 뭐 손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서두르시는 데도 있어요. 왜? 특히나 가계약이거든요.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이 여기 또 다른 조합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계약, 가계약이 가장 큰 의미는요. 대여금 사용이에요. 대여금 사용. 대여금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밖에 없어요. 본계약을 언제 체결합니까? 사업시 인가 끝나고 관리처분 전에 합니다. 관리처분 끝나면 사업비 PF 대출을 받아요. 시공사 돈 안 빌립니다. 그러면은 조합 입장에서 가장 큰 혜택은 가계약 혜택은 사업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근거 서류 하나 생기는 밖에 사실 없습니다. 물론 조합은 그러실 수 있죠. 야, 너 본계약할 때 가격도 있었던 내부는 가자. 라고 가격을 비밀로 자꾸 우길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서로 그냥 감정적인 문제인 거고 실제 효과는 대여금을 사용할 수 명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희 420억 납입된 거 아시잖아요. 420억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꽤 규모 있는 회사도 바로 풀어납니다. 그 정도 돈 풀어납니다. 그 돈을 저희하고 어떤 문서 한 장 없이 마음대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하고 내 돈 빌려줄게? 알았어? 그럼 차용증 써야 되니까 차용증 써야죠. 근데 차용증도 안 쓴다면 다 돈 다 썼대요. 그 차용증 안 써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고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오늘도 더 기다리니까 대림이 시공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건 갖고 지금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 지금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건이 우리 여기 사무 가전에만 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지금 우동에 중동에 사고 있고 촉진에 사고 있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대리만 예시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하고 그 사업장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봐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뭐 답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저희 의지가 없으면 저희 이미 여기 시공사 아닙니다.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었고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년에 했었던 그 협상했던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회사긴 하지만 회사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 당연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23년에 협상했었던 회의로 협상했던 안을 가지고 계속 이어왔다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계약서가 바뀌었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표준계약서 들이밀면서 덮은 게 누굽니까? 새로 시작한 건 조합이에요. 그 저희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 거 드리는 거죠. 그 차이인 겁니다. 사람이 하니까 얘기하면 뭐 반영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면 똑같은 답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3년 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의지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계속 설명 듣지 않습니까? 그 의지를 보이고 그 무리한 요구를 감수하면서 해왔는데 조합 집행부 저한테 한 것들은 저희를 이용해 먹거나 거짓말로 저희를 호도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했던 업무를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협박성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없던 일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 뭐 이게 보겠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한 5년간 당해보십시오.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자고 막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아 뭘 해도 안 되는데 뭘 해도 안 되는데. 그 해지 그 총회하고 네. 그 통보를 안 받으셨다는 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회 때 네. 해지 취소된 그것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 뒤로 계약을 다시 하자고 공문했었죠. 그거를 해지 취소됐다는 총회를 가지고 그 전에 해지됐지만 지금 다시 살리겠다 협상을 때린 공문을 받았어요. 계약안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계약 협상을 하지 않은 내용을 공문을 알았습니다. 네. 다시 해지됐다가 다시 취소됐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지됐다가 해지의 취소 안건이 올라간 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단지 그때 계약안으로 통과됐으니까 다시 협의하자. 공동 선택이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DL은 지금 이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DL의 입장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취소를 했고 작년에 어찌됐든 간에 했는데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근데 5월 12일 날 또 총회를 했는데 그때는 계약안을 넣었고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5월 19일 날 공문에는 그것에 준하는 복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공사로서의 지위가 복구가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닌 건지 뒤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거의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법률적으로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면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저희가 아는 법상식과 뭐 검토 내용으로는 조합이 해지 총회를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공권이 아직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뭐 7차, 6차 얘기 나오셨듯이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조합이 왜 저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 말씀드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라면 왜 저래 합니까 진짜? 일단은 뭐 제 말의 진위 여부는 조합에 있는 그 협상단 회의록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받아서 들어보시면은 제 목소리 들릴 거거든요. 들릴 거거든요.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 했는지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제 말이 맞다 안 맞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판단하시면 되고. 조합이 왜 그러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그냥 뭐 제가 이제 협상단 때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싸웠거든요. 그 이미봉 씨랑 그분이랑.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가 싫으신가 봐요. 처음부터 싫은 놈이 시공사로 왔으니 꼴뱅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하고 좀 말라고 대립을 처음에 잡았는데.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는 많은 조합원님들이 저희를 좋아하실 수도 있죠. 본인은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싫어하셨으나 뭐 업무를 주도하시는 몇몇 분들은 싫어하셨으나 다수의 조합원이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들 의사에 반하게 저녁에 선정됐지 않나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저도 추측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의견이 본사의 그 상무 그분들이 같은 의견인지 네 맞습니다. 예, 저희 팀 담당 임원이신 거예요. 거기 본사의 의견 맞다 말씀인데 그게 대고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우리 비대위에서 시공사 회의 총회할 때 설명을 요청을 할 그때는 왜 안 요청을 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 시급한 상황일 때는 왜 안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사실 왔었으면 우리가 이까지 알 것 같은데 그때는 해도 불구하고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신 것도 좀 다행이지만 그때 왜 안 오셨는지 작년 총회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시공사에 이거 총회한다고 할 때 비대위에서 할 때 그때 왜 안 오셨으며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조합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적인 외부에 한 60% 정도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의 큰 무기는 OS를 돌리면은 다 표를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큰 무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대의원에서 뭐 불행하게도 이거 통과되어서 10일 28일인가
뭐 그러면 그때 또 풀면은 또 될 거잖아요. 우리 조합을 믿고 되고 풀면은 분명히 찬성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너무 두렵직해서 그런 인식적인 개가 너무 와닿아서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우리가 요 소스를 안 보다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답이 혹시 줄 수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왜 왔느냐 말씀하신 거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 시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지총회 전이거든요. 단지 계약이 안 됐을 때 해지총회 전이기 때문에 시국이 있었던 상태고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과연 조합의 시공자가 조합 집행부의 의사에 반하는 모임에 가는 게 맞는지는 항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조합에서 뭐 오라는 얘기도 없었고 이미 저희를 자르겠다고 해갖고 다 통과시키는 상태에 저희 가서 해명해 본들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로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제 와서 뭐 이제 자른다고 하니까 내 겁나냐? 뭐 이런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갈 수 없었었고 지금 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해지총회 했고 이 시공권 지위가 유야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궁금해 하셨다고 하시고 아까 여기 회정에 하셨지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공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곤란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실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고 한들 잘했든 조합원님이 싫으면은 저희는 해제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 자르지 마세요. 제발. 저희 안 잘리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양새가 안 맞고 해서 단지 그동안 나름 억울하게 느꼈던 부분을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기에 지금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다시 저희가 사모가든의 정식 시공자로서 여러분과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때 또 만약에 지금 집행부가 아닌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안 하시는 그런 회의가 된다면은 저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 DN에서 좀 들으시라고 제가. 예. 저도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에서 작년 11월 해지하기 전에 대의원 총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조합장님 딱 이야기 세 가지라요. 대립에서 위헌적이다, 고압적이다, 공사비 제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합장님 대립이 바보입니까? 돈 420억 들여가지고 3년 동안 설계하고 그래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 기책 사유가 그 사람들이 있은 것도 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아니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 조합장님 이야기만 못 듣고 대립에서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 안 했거든요. 그래 안 했는데 엊그제도 대의원총회 갔다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또 이제 계속 장하게 내놓는 게 뭐냐면 대립에서 뭐 지금 뭐 치량이 어떻게 막 우리가 요구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 하면서 우리가 안에 소속이 들어가면 이긴다.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그 대립이 그렇게 돈을 그래 주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강한 법무팀도 있고 이런데 산전수전 다 긁어가지고 뭐 조합이고 시공사 소속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통과됐어요.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나가면서 뭐 뒤에 대의원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의원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만일에 해지되면 폭망입니다. 조합도 파산이고 폭망이다. 이러니까 조합장이 뒤에서 그것도 듣고 와가지고 내년에 집값 올려줄게. 내년에 또 이주시켜줄게. 세상에 조합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대리명을 진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아무리 오해서 영혼이 있더라도 이렇게 오늘 대회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